진주와 거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은 오늘 조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습니다. 옛 마산 진해와 달리 창원만 20년 가까이 특정 단체에 공영주차장 입찰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경남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도심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정책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속도를 10km만 낮춰도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거제의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진을 보면 짐작이 가실 텐데요. 대우조선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고 선별진료소에는 직원 2,400명이 전수검사를 받느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 전체 직원 2만 명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인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2,4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진료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단 지금 1시간 이상은 기다렸는데 잠잠해졌을 때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근처에 선별진료소 4곳을 마련하고 대규모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민을 합쳐서 총 3,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서 최근 이 조선소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대거 속출했습니다. 연쇄 감염이 우려되자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하루 조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업 중단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조선소가 멈춰서자 인적이 끊기면서 인근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많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지난 13일 이후 거제시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는 모두 142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조선소 근무자들입니다. 조선소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거제시는 대우조선의 전체 직원 2만여 명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 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방역당국은 지역 어린이집 200여 곳에 대해 당분간 휴원하도록 조치하고 조선소 주변 식당과 학교 등지로 검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진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달 22일 동안에만 3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목욕탕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대동 전체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35명. 이 가운데 25명이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사우나 관련이 13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선제검사 6명, 요양병원 관련 1명입니다. 진주의 확진자는 이달에만 333명, 누적 확진자는 733명으로 경남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파로스 헬스 사우나 집단 감염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회사 관련과 맞물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성탕, 회원만 수백 명인 EXR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상대동에 있습니다. 급기야 진주시는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목욕탕 2곳, 충무공동 A 건물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에겐 한 가구 1명 이상 검사를 공고했습니다. 확진자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방역 체계 밖에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지금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강제 검사까지 동원한 진주시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상대동에 이어 하대동에도 설치했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 혼자들하고 같이 왔네요. 예. 진주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10만 6천여 명입니다. 시민 3.5명 가운데 1명꼴로 검사자 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32년) 만인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내년 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분야가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남의 준비 상황은 어떻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경남의 각 분야별 경과를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크게 4개 분야 27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주권 구현 분야는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개정을 담았습니다. 둘째, 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운영의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 배분, 특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셋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는 지방의회의 기록 표결 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분야는 지방의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특별지자체의 설치 운영 구체화 등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각 분야별 경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과정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을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경부울 공동준비단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4월엔 경부울 합동추진단의 발족, 10월엔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관 거버넌스 체제의 한 6개월 정도라도 하나의 TF 같은 게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내 30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중 88곳이 유상과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전환 진행 중입니다.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소환 투표법과 연계하여 변경되는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조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남자치경찰제도를 책임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5월 3일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 조례 재개정, 조직 개편, 사무공간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 특례시의 특례 권한은 899개 사무를 발굴했는데 앞으로 4개 시의 공동 특례 발굴, 중앙부처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이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도심의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깃발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창원 도심을 달립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량 행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에 달합니다. 차량 속도를 10km 낮춘다고 크게 달라질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중상 확률은 92.6%. 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중상 확률이 72.7%로 20%포인트 낮아집니다. 서울과 부산, 충북 7개 지역 68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니
실제 10km 감속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치사율은 58.3%나 낮아졌습니다. 60km 주행 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경우에는 약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km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20% 이상의 사망사고 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해서. 경찰은 표지판과 도로 표기,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시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 재위탁 문제 계속 취재해보니 이번엔 특정 단체의 입찰 특혜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 진해와 달리 옛 창원시만 20년 가까이 특혜를 주고 있었던 사실을 창원시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1곳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는 모두 7개.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 지회 등 장애인 단체 5개가 16곳을 운영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 등 국가유공단체 2개가 5곳을 운영 중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공고입니다. 시설공단은 입찰 자격을 국가유공단체와 장애인단체 중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한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구 창원시는 2001년부터 공영유로 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에 장애인, 유공자 단체의 자립과 복지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면 옛 마산과 진해 지역 공영주차장은 일반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같은 창원인데도 입찰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뭘까? 지난 2001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특정 단체에 맡기라는 당시 창원시장 지시가 있었는데 이후 이 지침에 따라 옛 창원 지역 공영주차장만 제한 입찰을 해온 겁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진해나 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교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소안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더 의아한 건 창원시가 시설공단 감사에서 입찰 특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것. 하지만 지적만 할 뿐 입찰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반 입찰로 가게끔 지적만 해줘라 그러려고. 그런데 시위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지적을 못 하는 거야. 통합 10년이 넘었지만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조차 통일시키지 못해 입찰 특혜를 주고 있던 사이 창원 시민의 재산인 공영주차장은 불법 재위탁과 제멋대로 운영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불법 재위탁 문제를 제기한 MBC 경남 보도에 따라 창원시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불법 재위탁으로 확인된 주차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재위탁 의심이 가는 주차장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이 완료되는 노외 주차장은 시설공단이 직영하고 노상 주차장은 일반 경쟁 입찰로 입찰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이 담긴 농업유산인 다락논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투입하기 어렵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락논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층층이 흘러내린 계단식 논, 이른바 다락논이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 그러나 최근 이곳 다락논에는 논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농기계 투입까지 어려워 논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노인네들이고 할매 할배들이라는 게 뭐 거동도 불편하고 논은 묶을 수도 없고. 농촌진흥청이 다락논도 지키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이른바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복원을 하더라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입니다. 애완이 담겨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최근 경상남도는 다락론 농사에 참여할 다락론 지킴이를 모집해 도시민과 공공기관에 분양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락론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관보존 직불제 등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이 다락론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제 내세워야 된다. 경남의 다락론은 지리산권과 황매산권, 남해안권에 모두 60여 곳. 오랜 세월 농민들이 피땀과 역사로 일궈온 대지 예술, 다락론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 공원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지작물로 과다 보상을 받은 것으로 창원시 특정 감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강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LH2개와 관련해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창군의 공무원 개발 사업 투기 전수조사 조치에 거창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환영의 입장을 내고 거창 구치소 터와 진입로 등 국책 사업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을 사업 발표 5년 전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도 퇴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채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7,960억 원인데 김경수 지사의 임기 말에는 채무 1조 원 시대가 된다며 재보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채무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 12.5%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저주를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들이 배제되자 경남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9개 농민단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총리의 발언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하고 모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남의 후보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발대식에는 윤한홍 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남의 모든 지역 승리를 다짐하고 부산 서울시장 선거 승리도 염원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각계의 대정부 건의문이 잇달고 있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와 경남 전남 상공회의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터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발전협의회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터널 건설 촉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영상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 대학 없이는 제대로 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역 대학을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